무너지지 않는 무너지지 콘크리트 않는다 지지율.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예. 그게 25, 17, 5 이렇게 예. 떨어지거든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채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과 있고 그다음에 개헌하자고 개헌도 던지고 다 했잖아요. 결국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 된 건데 네. 지금 여기 저기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고 또 추석 전에 예. 이미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였어요. 근데 그 앞자리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앞자리가 실제로 바뀌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동안 2년 반 정도의 임기 동안 이루어졌던 이런저런 많은 내부 제보가 네. 쏟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른바 그 심리적으로 또는 그랬을 것이다 개연성 정도 수준에서 쫙 이게 짜맞춰지는 이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패턴의 동일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창원에서 벌어진 현상이 용인에서도 그대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게 창원, 용인뿐만 아니라 뭐 부산, 뭐 광주, 뭐 경기도 어디 뭐 이런 데서 사방팔방에서 유사한 일들이 사실은 여기도 그랬는데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제보가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방어가 되겠는가라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이 아무런 입장이 그렇죠. 없어요. 저는 그것도 희한합니다. 일단 저는 이 빌드업 과정이 자체가 스모킹건이라는 진단에는 너무 동의가 되고요. 지금 패턴이 유사한 게 창원, 용인. 지금 선거를 전국 단위로 치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자당의 경쟁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레이더를 가동하고 공천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인데 네. 지금 김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이 그러던데 어느 누구도 자기가 컷오프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의원들도. 그런데 하루 전에 그거를 알고 실제로 그게 현실화되고 대단히 이상한 겁니다. 이른바 이걸 큰 판을 위에서 조망하는 누군가가 없으면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아요. 더 큰 문제는 거짓말인데 김대남 씨도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게 적대적인 매체인 거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흘렸다는 거예요. 대단히 이거는 그러니까 용인되지 않는 해명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정보를 흘려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5개월인가 수개월 동안 통화하는 내역을 보면 처음에 경계를 하죠. 네? 막 이러고 통화가 되냐 이러다가 고향을 네. 같이 교집합으로 해서 그때부터 형 동생 하면서 나 술 한잔 하고 들어가는 길이야라고 하면서 굉장히 친소 관계가 두텁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그게 언론에 리크가 안 됐으니까 신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 저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켰잖아요, 본인이. 근데 이런 사람이 객관적으로 헤아렸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창원과 용인에만 머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김대남 씨의 육성에 따르면 거의 김건희 여사가 이 말을 저 말로 옮기고 이 말을 저 말로 옮기는 그러니까요. 과정을 했다라는 예. 건데 거기가 딱 용인과 창원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거는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공개를 할 그리고 대통령을 더 엄호할 그런 동인이 없습니다. 다음 공천 대통령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깨끗이 빨리 해명을 하는 게 정답일 텐데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보면 실명이 등장했어요. 이철규. 예. 친윤계 핵심 의원이고 이분이 공관위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정치권에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뭘 하고 있다더라. 이철규 의원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더라. 뭐 이런 소문은 많았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보도는 못했는데 오늘 이제 김대남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실제로는 내부자들이 이런 거래를 하고 있어. 내부자 거래는 이런 식이야라고 사실상 폭로를 해준 건데 사실 김철근 총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많이 알죠. 다 알고 아니 계시네요. 다행이게 오늘 작심하고 다 폭로하세요. 뭘 폭로를 해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다 폭로해. 뭘 더 이상 여기서 뭘 아니 하겠어요. 근데 이게 네. 다 들은 얘기라. 그러니까 새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얘기라 이것을 제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카더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내가 직접 봤거나 뭐 내가 이렇게 이러면서 그래도 뭐 한마디라도 더 버틸 수가 있을 텐데 거의 대부분 이래서 뭐 어떻게 하더라 뭐 했다더라 뭐 이런 거라서 뭐 카더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대남이 딱 이렇게 네. 얘기를 해주면 맞는 얘기네. 그렇지 확인이 역시. 확인이 되는 거죠. 확인이 되는 거죠. 김대남으로부터 우리가 확인을 받은 거다. 그럴 수 우리가 있는 그동안 거죠. 설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실제로는 여사 파워가 제일 세고 여사 라인이 중요하고. 제가 매번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는 건 국민을 속이는 거다. 국민 사기친 겁니다. 예? 체코 언론처럼 얘기하시네. 무슨 얘기냐면 네. 그 얘기 내가 매번 했잖아요. 네. 대통령실을 공유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예? 그럼 대통령실을 공유하면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누구한테 보고를 하면 더 일이 잘 되는지 해보면 누가 더 알지. 추진력이 있는 건지 알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추진력이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줄 서겠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게 네. 팩트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밝혀지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이미 근데 심각해졌어.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V1, V0, 뭐 V2, V2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원래 V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제 장인수 기자 오셨는데 이 김대남 씨하고 통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오로지 놀라워요. 김건희 여사 눈치만 보고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여야 그래야 내가 공천이 보장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이분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김건희 여사만 보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인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사실상 부수적인 존재처럼 이렇게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 정도면 뭐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수석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도대체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대통령실 운영이 예? 그러니까 설명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예. 그 키워드로 김건희 여사를 넣으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상 난장판. 제가 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위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 문고리 거리로부터 권력이 나온다고.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 시즌 2가 되는 거예요.